안녕하세요, 버식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 얼굴을 내놓고 영상을 찍는 것 같네요. 자, 오늘은 바이러스 관련된 이야기 말고 앞으로 전 세계에 일어나게 될 경제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경제는 말 그대로 대공황에 접어들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만 3주 만에 160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했고요. 중국에서는 현재 추정하기로 2억 명이 넘는 사람이 직장을 잃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정부는 수조 달러 규모의 재난기금을 국민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위기를 우리 대한민국의 IMF 그리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기억을 살려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는 삼성전자 주식이 많은 이슈를 끌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이었던 빌 에크먼은 이번 폭락장에도 공매도 베팅을 해서 투자금의 100배에 달하는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의 경우에는 3월 초에 델타항공 주식에 500억 원에 달하는 그런 금액을 투자했죠. 물론 최근에 큰 손해를 보고 손절했지만 말이죠. 이렇게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번 금융위기를 기회로 삼고 자기만의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 덕분에 평소에 투자에 전혀 관심 없던 사람들도 현재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우려하는 점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과거에 있던 금융위기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되돌아보면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 당시에도 글로벌 경제 시스템은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공적 자금은 일반 시민이 아닌 금융기관으로 흘러갔습니다. 미국이 천문학적인 달러를 찍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이 금액이 시장에 직접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사태는 그 당시와는 다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 국민들에게 생계 지원금으로 지급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사태는 전 세계에서 동시에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원조를 기대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건 사람들의 이동과 야외 활동이 제한되면서 생산과 소비 그리고 분배 사이클도 무너진 상태입니다. 기업의 생산이 줄어든 상태에서 화폐가 시장에 풀리게 되면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상승하게 되겠죠. 지난주에 4만원에 샀던 쌀값이 오늘 마트에 가면 5만원이 되어 있는 그런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곡물이나 식량의 가격은 일반인들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식량 수출국들이 일제히 수출을 제한하는 이유는 자국의 식량 비축량을 늘리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좀 더 복합적인 이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류 유통이 제한되면서 노동력과 비료 수급이 점점 어려워지고 생산된 농작물이나 식량을 제때 유통하지 못해서 폐기 처분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전 세계에서 발생할 화폐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조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당분간 화폐의 가격은 조금씩 하락할 거고 반대로 의식주에 필요한 식량의 가격은 조금씩 상승할 게 뻔하니까 굳이 지금 판매에 열을 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폐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각국 정부는 이 인플레이션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이걸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과 국민들의 생계 유지비를 지원하는 정책, 이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바이러스가 끝나기 전까지 계속될 거고, 그리고 끝난 이후에도 당분간 지속될 겁니다. 전 세계에 이미 수천, 수억만 명의 사람들이 직장을 잃은 상태고, 이 사람들이 다시 직장을 구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기 전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국민들을 굶겨 죽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바이러스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제약회사 그리고 의료산업에 포커스가 맞춰질 거고 그 다음은 사람의 의식주에 꼭 필요한 1차 산업부터 살리는데 정부의 역량이 치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의 원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간의 자급자족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중국이 전 세계에서 쌀과 식량을 사재기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 생각엔 아마 대한민국에서 식량이 부족해서 굶어 죽는 그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건데요. 하지만 한두 달 뒤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던 그 식량의 값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가격을 지불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 많은 일반인들이 주식시장 같은 그런 투자시장에 눈을 돌리는 것은 어찌 보면 옳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가치가 하락하는 현금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이번 바이러스 사태,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당분간 지속될 이 기나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1차 산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은 당분간 침체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한국 경제의 근간은 거의 대부분 2차, 3차 산업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MF와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찾아왔던 주식 경제 시장의 우상향 그림은 일반인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늦게, 더디게 그려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당장에 모아둔 자본이 없는,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국민들이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성향은 점점 더 높아질 겁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 경제시장이 붕괴되면서 개인보다 단체의 이익을 중시하는 전체주의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과 단체가 등장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공산주의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이 점점 늘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현재 미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러스를 빨리 진압해서 미국 경제를 원점으로 돌리고 싶어하는 공화당과 그리고 각종 언론 매체를 동원해서 이번 사태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대권의 판도를 바꾸려고 하는 민주당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죠. 미국 정치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민주당 대선 후보인 바이든 부통령이 중국 자본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또 영상이 정치적인 성향을 띠게 되니까 어쨌든 기축통화인 달러를 가진 미국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중국이 오랫동안 물밑 작업을 해왔다. 이 정도까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벌어지고 있는 바이러스 사태 이면에 전 세계에서 수많은 정치적인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알고 있던 금융위기 이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판도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과거 사례만으로 혹은 남들이 다 하니까 투자를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에게 어떤 걸 구입해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혹시나 현 시점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꼭 집어서 이걸 투자하세요. 혹은 이 투자 상품을 구입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거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과거에 단 한 번도 없었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이 종목을 사라고 추천을 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그 종목을 충분히 매수해서 이득을 볼 준비를 전부 다 마친 상태일 거예요. 자, 영상을 정리하면 첫 번째, 화폐 인플레이션은 크든 작든 반드시 찾아온다. 그것도 단기간에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찾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 이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도 당분간은 의식주에 필요한 1차 산업, 그리고 유통에 관련된 산업 외에는 대부분 침체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식량 대란은 판타지가 아니고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인도나 베트남 같은 식량 수출국의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가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조도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